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 제12장 시와 현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21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19쪽에 현대시론의 시와 현실 제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리얼리티란 말 쓰죠. 리얼리티를 하고요.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이제 거기 첫째 줄 끝에 있죠. 이상이나 허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구라는 거는 이제 픽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디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그 최초의 서사시가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나오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오디세이라는 말도 써요. 오디세이란 말도 발음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이제 율리시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8세기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왕이 농사 때가 되면 밭갈이를 하고 목수일에도 이제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왕족이 육체 노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시는 결국은 뭐냐? 자기 표현이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 자, 220쪽의 넷째 줄에 보시면 220쪽의 넷째 줄에 보면 자기 표현 양식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20쪽에 2번 현실 지향적 상상력 역사에 보면 한 7, 8째 줄에 육아의 경전인 시경에 표현된 풍간이라는 말 있죠. 풍간의 정신. 이 풍은 풍자한다는 뜻이고요. 간은 간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말하는 거죠. 간언은. 자, 그래서 이제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 득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제 민족사회에서는 이제 창가, 개화가사,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한시가 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20년대 김소월, 한용운, 그다음에 이제 카프의 사회주의적 지향, 그다음에 백석, 이용화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자, 221쪽에 보면 그 셋째 줄 해방 후에 이제 그 남북 분단이 되는 거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북이. 그러면서 이제 김수영이나 그 신동엽 이런 작가들은 다 뭡니까? 참여주의죠. 참여시죠. 우리가 이제 앙가주망이라고도 합니다. 이 불어로는.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 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다루는 현실의 양상을 보면 221쪽에 이제 나오고 222쪽에 이제 윤석중의 먼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222쪽에. 그래서 이 윤석중의 먼 길이라는 시에 보면 이게 8행으로 되어 있죠. 1, 2, 3, 4, 5, 6, 7, 8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는 아빠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행부터 8행까지는 아기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여기 보면 2, 4, 6, 8행을 보면 전부 다 고로 끝나죠. 자, 이것은 뭡니까? 가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고, 223쪽에 이용하게 오랑캐꽃이라는 시에서는 그 처음 두 줄이 있죠. 긴 세월 오랑캐와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털을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자, 이런 걸 이제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프롤로그. 그러니까 이제 프로라는 것은 앞이란 뜻이 있고요. 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글이죠, 글. 앞에 나오는 글. 우리가 끝에 나오는 건 에필로그라고 하죠. 에필로그. 에피가 끝이고 로그가 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기 오랑캐꽃을 보면 이제 일제 시대를 살아간 만국민의 비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죠.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짝을 구름이 흘러 100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매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옥루와 우러나 보렴, 오랑캐꽃. 그래서 이제 오랑캐꽃의 유래를 이제 써놨다고 나오죠. 거기 213쪽의 둘째 줄에. 그리고 오랑캐가 겪은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망국내 피해 이런 걸 노래했다는 겁니다. 224쪽에 조지훈의 봉황수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 봉황이라는 것은 이제 상상 속의 새죠. 상상 속의 새가 바로 봉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수라는 것은 뭐냐면 봉황의 근심이라는 거죠. 봉황의 근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지너리 벌드죠. 상상의 바로 새가 그 봉황이죠. 그래서 이 시도 보면 이제 그 뭡니까 맥수지탄이죠. 맥수지탄.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는 빼어났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전적인 그 소재를 통해서 이제 쓰게 됐다는 거죠. 뭐,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 단청,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지를 둥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둥줄이라고 하는 게 둥지를 마구 쳤다라고 하면서 이 망국의 비애죠. 거기 224쪽의 밑에서 둘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망국의 비애를 고전적 소재를 통해 나타내면서 표현에서도 안으로 비애를 절제하는 고전적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파시즘이라는 거죠. 이 파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결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223쪽의 마지막 줄에 파시즘. 그래서 이제 이 김수영의 이제 이 그 이야기할 때 시인의 스승은 현실이다. 나는 우리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안타까운 것은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김수영 시인은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 나타내고 225쪽에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 4줄 내려가면 시는 부당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난경을 타개해 가려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에요. 난경이란 말은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가려는 예언자적 의식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화살이라는 시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허공을 뚫고 가자라는 시가 나오는데 226쪽에 나오죠. 이 시편은 시인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 227쪽에 나오는 북어라는 시가 있죠. 227쪽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최승호 시인의 시인데 거기 이거는 한번 읽어보죠. 227쪽.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원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일개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에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캐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기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228쪽에 나오지만 꼬챙이에 끼어져서 선반 위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말라가는 북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딱딱하게 오그라들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다. 자, 228쪽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런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이제 진은영의 오래된 이야기라는 시가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 229쪽에 이제 박스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이제 9라는 숫자가 많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9.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제 그에 대한 원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오래된 이야기에 일정한 신성성과 숭고미를 부여한다.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229쪽.
밑에서 그 셋째 줄부터 부여하고 지금 여기 현실을 끊임없이 환기하면서 유치하게 한다. 이런 내용. 자, 230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시적 반영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나오고 아프리카라는 시가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31쪽에 그래서 이제 이 다비드 디오프가 그런 그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세네갈 시인이라고 나오죠, 잘한 세네갈과 아프리카를 조국으로 생각하고 이제 산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이제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1쪽의 두 번째 단락. 이 작품에서 시인은 조국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다. 흑인의 장래를 위해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젊은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2쪽. 그래서 이 시와 현실의 관계라고 나오죠. 시와 현실.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는 어떤 권력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국가적 위계란 말 나왔는데 위계라는 게 바로 하이어알키를 말해요. 여기 이제 K로 발음되죠. 위계 질서. 그러니까 위계 질서는 국가적인 어떤 권력의 의미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리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233쪽입니다. 첫째 줄. 거시적인 권력의 어감 문제에서 미시적 권력의 어감 문제로 시의 모티브가 변화했다. 그리고 남성 중심주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넷째 줄 있죠. 이런 것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영역을 통해 이제 문제의식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시와 현실의 관계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권력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타자들과 공존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학에서 말하는 뭡니까? 반영론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시도 그렇고 꼼꼼히 잘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